K포인트 274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기존 정책과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고, 정책의 방향이 3만 명의 E7 근로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3만 명의 E7 근로자를 채우기가 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도 못 채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과 기존의 정책과의 어떤 그 시험 기간 또는 시행일,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과 일단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정책이 시행된 것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골드윈의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밤 11시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 좀 돌아보면 그 명절 전이라 좀 처리할 것들이 있어서 좀 바쁘게 보냈어요. 일단 아침 일찍 그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임금 체불 당한 우리 외국인 분들에 대한 일단 신청을 안내를 도와드렸고, 그래서 바로 수원 출입국을 넘어가서 저희 그 광주 이주민 나눔센터에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요청으로 이제 난민 신청하는 건 한 건을 좀 진행하는데, 수원 출입국은 그 난민 심사를 오후 4시에 하더라고요. 수원 출입국에서 지원 신청은 처음이어서 시간이 그렇게 되는지 몰랐고, 다시 또 안산으로 넘어와서 그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그 업무를 좀 그 마무리하고 다시 또 수원 넘어가서 결국 난민심사 신청 접수까지 하고 나서 다시 안산에 왔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에 또 그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제 현재 보호일시 해제 중이신 분이신데 1년 2개월 동안 보호되셨다가 신병상의 이유로 현재 보호일시 해제 되셨는데 벌써 1년 6개월째 보호일시 해제 중이신 거예요. 저 그런 분을 좀 처음 만났습니다. 보호일시 해제 하는 분도 보고, 보호일시 해제 해봤고, 연장하는 분도 일도 해봤는데 1년 6개월 보호일시 해제 연장해 가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난민 접수를 고민하시는 거에 대한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좀 상담을 했고, 여태까지 만난 유형 중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드는 또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와서 호소하시는데 어떻게 또 저를 알고 찾아오셨는지.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또 이제 결국은 그 이분의 청을 또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또 도달해서, 일단 어떤 도움, 보수나 이런 거 제가 바라지 않고 진행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 인권행정사는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시면 거절을 못 하겠네요. 이게 속으로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그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어려운 분의 사정을 듣고 또 모른 척하고 또 이익만을 바라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진행해 드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난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불법 체류 7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라서 한번 그동안 했던 노하우 한번 좀 잘 녹여서 한번 성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진행되는 결과 또 경과는 또 영상에 남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월요일날 K포인트 274에 대한 그 공지가 떴죠. 참 이 정책본부
뭐 내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발표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보면서 느낀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코멘트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제도의 이제 맹점,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마지막에 좀 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274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고용 추천서인 것 같아요. 고용 추천서. 이게 이제 일단 기존 추천서보다 일단 12,000명 좀 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서류도 상당히 간소화됐습니다. 행정사들한테는 비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직접 그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해졌죠.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추천 서류나 나머지 그 서류들을 준비할 때 결국은 외국인 혼자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사의 도움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일단 기존보다는 좀 업무는 단순해지고 서류도 좀 간소해졌다. 이 점에서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진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복잡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소화된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추천서 발급 절차도 사실은 좀 간소화돼서 이게 참 잘 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찬성과 이번에 제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 배점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뭐 한글 점수와 근무 경력과 연봉의 기준의 배점을 너무 과도하게 몰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274 준비했던 기존 제도로 준비했던 인원들 중에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나 급여가 모자라도 이제 점수가 되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00점의 대부분을 지금 한글과 근무 경력과 연령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요건 좀 약간 그 점수 배점에 대한 왜 이런 그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점수 배점을 했는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한글어 능력 때문에 2급 기준으로 묶어버리고 거기에 배점을 확 그 크게 차이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제도의 좀 기존 제도와 현 제도의 어떤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추진해 버렸어요. 더군다나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한 해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단위 어떤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23년 9월 마지막 주에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심지어는 시행일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제도를 시행했다. 저는 이런 정책은 사실은 좀 처음 보는 유형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출국이나 비자 연장이 안 돼, 자격 변경이 안 돼서 좀 손해보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설명도 없이 분기 마지막에 수시 제대로 바꾸고 기존 그러면 7월, 8월 변경 못했던 자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어떤 보완책과 어떤 미비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정책을 싹 바꿔버리는 법률을 공고해도 기준일이 있는데 아예 기준일도 없이 새로운 제도로 적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 발표는 제가 진짜 뭐 처음 봅니다. 이거 좀 각성해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실 민원을 넣어야 될 사안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한글에 관련된 거예요. 한글. 좀 전에 사실은 이제 이게 2급 이상의 한글 한 거에 대한 뭐 방향성은 사실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데, 이제 그 한글 점수제를 이제 사전평가까지 포함을 시켰죠. 기존에 이제 동포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전평가를 이제 E9 근로자들에게 모두 형평성 있게 한데, 잘 된 건데, 사실 사전평가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 간격이 사실은 좀 갭이 커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00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 100시간이나 말이 100시간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토픽과 다르게 사전평가는
좀 접수가 그동안 좀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토픽이나 KIP나 사전평가나 다 이 접수가 좀 어려워요. 접수도 어려운데 지금 2급 이제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럼 언제 시험 보나요? 시험 일정 다 넣어놨는데 그 시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접수하면 접수 다 끝났는데 그럼 결국은 올해 3만 명 다 채워야 되고 그 한글 2급 되는 사람들을 만들려면 11월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12월에 이제 마구잡이로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나 토픽 결과 발표가 12월 중순 이후 나거든요. 지금 이게 서류 마감, 수시 접수 마감이 12월 24일인가 그런데, 20일인가 그런데, 뭐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다 수시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망각한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본부는 좀 제 영상을 보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군소차로 보진 않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했어요. 이게 좀 양립할 수 있는 시행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274 그냥 K포인트를 해버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연봉에 관련된 것도 그래요. 2,600만 원 2,600만 원 기준 뭐 이게 지금 최저시급과 계산한 내용인지 좀 의심스럽고, 뭐 이 전에 영상에서 제가 계산한 것들이 있어서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통 지금 E9 근로자들이 250만 원이 안 되니까 230만 원 수준이고 대부분 220, 230이에요. 그러면 10달 기준으로 하면 2,300, 2,600 겨우 된단 말이에요. 겨우. 근데 그거를 마지노선 점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금액을 평균 급여로 넣어야 되는데 평균적인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달랑달랑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기준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땐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그 E9 근로자 평균 급여를 통계로 낸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마지노선으로 그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 모호해요. 그 상황에서 지금 기준만 올라간 상태가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끝으로 뭐 K포인트 274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뭐 기존 정책과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고, 대통령님께서 얘기한 킬러 규제에 대한 한 획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는 보여요.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과 기존의 정책과의 어떤 그 시험 기간 또는 시행일,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과 유예기간이나 어떤 시행의 시점이 좀 불분명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시행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뭐 진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이 출입국 정책본부나 법무부에서 이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좀 해줘야 된다. 예,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뭐 이것도 정책이에요. 우수의 외국인들이 산업 인력으로 있어야죠. 근데 이게 우수한 인력을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금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정책의 방향이 3만 명의 E7 근로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3만 명의 E7 근로자를 채우기가 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도 못 채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일단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정책이 시행된 것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 분들이 대신 기회의 장은 좀 열렸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서류가 간소해졌다고 해서 사실 준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뭐 E74 지금 영업 희망하는 분들을 지금 받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좀 접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저희 아래 연락처와 댓글에 달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274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산으로 독립해서 활동한 지 정확하게 이제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 9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많은 감정이 사실 오갑니다. 이번 달에 이제 기적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좀 교만했던 게 아닌가 스스로 좀 반성을 합니다. 상당히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전환해서 진행할 때 크게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나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이 상황을 극복하라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깨우침이 있는 날이고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걸음마 단계인 그 골드윈이지만 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다시 2단계로 나아가는 상태고 새로운 계단을 밟고 일으키는 시점입니다. 제가 새로운 인재들을 만나서 새로운 조직을 확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제가 산업 현장에서 또 이 행정사로서 좀 나태하거나 또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과감히 질책을 해주시고 호되게 혼내 주십시오. 이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골드윈이나 저희 함께하는 저희 동료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저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외국인 분들과 저희 동료 그 분들에게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항상 거듭나고 최선을 다하는 골드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위 풍성하시고요. 좋은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드윈의 대표 행정사 이주영이었습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